여러분, 혹시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따가워.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질병이죠. 네, 맞아요. 통증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 한 번 걸리면 진짜 서러운 폭발이라는 그 대상포진.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대상포진, 아예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방법 10가지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좋아요, 출발!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에이, 또 주사냐고요?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거 정말 필수 중에 필수예요. 백신 한 방으로 인생의 고통 하나를 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100% 완벽하게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발병률을 확 낮춰주고 혹시나 걸리더라도 그 지독한 통증과 발진의 강도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마치 한파가 몰아칠 때 두툼한 패딩을 입는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백신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해보세요.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백신 정보는 꼼꼼히 업데이트되고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니 그만큼 이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백신은 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거예요. 혹시 젊다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고려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는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면역력 강화 3총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슈퍼 히어로처럼 든든해질 거예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마늘, 생강, 도라지, 벌써부터 건강한 냄새가 솔솔 풍겨오죠. 이런 식재료들은 예로부터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항생제나 다름없어요. 특히 도라지는 오리고기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 그야말로 시너지를 낸다고 하니 오늘 저녁은 기름기 쫙 뺀 맛있는 오리 도라지 백숙 어떠세요? 맛있게 먹고 면역력도 쑥쑥 올리고 맛있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연료와 같아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들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의 큰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과 면역력에 큰 도움을 준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탁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쯤은 가볍게 물리쳐버리자고요. 면역력 강화 3총사의 두 번째 멤버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밤샘 야근이나 주말 드라마 정주행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 밤은 꿀잠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작업을 한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하듯이 우리 몸도 충분한 수면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야 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꿀잠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낮잠은 20분 내외로 짧게 자는 것이 좋고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방어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 강화 3총사의 마지막 멤버,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치 게으른 피우는 병사들을 깨워서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과 같죠. 활발한 면역 체계는 나쁜 바이러스들이 감히 얼씬도 못하게 막아준답니다. 헬스장 등록만 하고 안 가는 것보단 집 앞에서 가볍게 걷기라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꿔서 대상포진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자고요.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 이놈의 스트레스. 대상포진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면역력을 뚝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마치 성벽이 약해졌을 때 적군이 침투하기 쉬운 것처럼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맛있는 걸 먹거나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뭘 해도 좋으니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털어내세요. 쌓아두면 몸과 마음의 병이 된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대상포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6번째는 과로 피하기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우리 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요. 이럴 때 무리하게 과로까지 해버리면 면역력이 바닥을 찍고 대상포진이 때는 이때다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잠복해 있던 적군이 아군이 지쳤을 때 기습 공격을 하는 것처럼요.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야근은 적당히, 주말엔 푹 쉬어주는 센스. 기억하세요.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항상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7번째는 항바이러스제 골든타임 사수하기입니다. 대상포진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0.1초 만에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피부 발진이 나타난 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위험도 커질 수 있답니다. 설마 내가 대상포진이겠어? 좀 더 지켜볼까? 하는 생각은 금물. 의심되면 바로 병원 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신경 손상을 줄여주고 발진이 빠르게 아물도록 도와줄 거예요. 초기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고통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야말로 대상포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곧 약이라는 말이 대상포진에는 딱 들어맞는 말이죠. 8번째는 신경통 적극 관리입니다.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데요. 발진은 깨끗하게 사라졌는데 통증은 계속되는 아주 고약한 녀석이죠.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심각한 통증이 될 수 있어요. 바람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소름 돋게 아프다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일반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라면 신경차 단술이나 마약성 진통제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지 말고 바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통증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랍니다. 특히 신경통은 오래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클리닉 전문의와 상담하여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현명해요.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니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는 필수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밝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9번째는 개인위생 철저히 그리고 수포 접촉 피하기입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한 부위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아야 해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처방받은 연고나 소독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상포진 수포 안에는 활성화된 수두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두를 앓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수두를 옮길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대상포진을 옮길 수도 있답니다. 특히 임산부나 신생아,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이나 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등과는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혹시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수포 부위를 깨끗한 거즈나 옷으로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사용한 물건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포 진물이 묻은 옷이나 수건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죠. 10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기저 질환 관리입니다. 어라, 이건 대상포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그게 바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이 된답니다. 마치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 틈을 타 적군이 공격하는 것과 같죠. 내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대상포진 예방의 지름길이에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대상포진이 자꾸 재발한다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다른 질환이 숨어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정 암, HIV 감염 등은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상포진 재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 한 부분의 약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꾸준한 건강관리야말로 대상포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기 진단 및 치료, 그리고 합병증 예방입니다. 대상포진은 첫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의심 증상이 보이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끌어 출동하듯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세요. 초기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지독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대상포진은 뇌염, 뇌수막염, 전신 대상포진, 폐렴, 심지어는 실명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이미 면역력이 많이 약한 분들랑 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등은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눈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시력 손실이나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눈 주위에 발진이나 통증이 있다면 안과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특징적이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국이 대상포진 발생률이 꽤 높은 나라라고 하니 우리 모두 더욱 신경 써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대처하는 현명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자, 이렇게 대상포진 안 걸리는 방법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핵심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자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거나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